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집 관련해서 있었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조명이 이것도 너무 귀신 같잖아. 이렇게 하고 얘기해볼까? 밤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듯이. 아니, 여기 조명이 방 조명을 켜서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얼굴이 여기 아예 눈썹은 아까 없었잖아요. 아예 얼굴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캠핑용 조명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놓고 하는 게 더 보기 낫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해서 밤, 밤에 잔잔하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집 관련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온 지 이제 한 3개월? 3개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사는 세 번째 했고요. 시드니에 와서 첫 번째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됐던 이유는 집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거리 때문에 이 출근하는 거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갈 집에 이제 조건이 그거였어요. 이제 출근하는 길이 비교적 원만한 곳, 더 빨리 출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집 근처에 뭐 카페라든지 간단한 식당 그리고 마트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철역이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던 중에 저희가 근데 조금 조급하게 집을 고른 것도 있긴 있었어요. 빨리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스펙션을 보러 다니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냥 한 집 두 군데도 안 봤던 것 같아요. 한 세 군데 보고 바로 결정을 했나? 원래 첫 번째로 보러 갔던 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집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자기가 그 중에 사람을 골라서 받을 생각이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탈락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괜히 또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아 여기 시드니는 집 구하는데도 되게 면접 보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대충 받아주는데 빨리 들어가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문제의 그 집은 350불짜리 집이었어요. 굉장히 비싸죠. 제 기준에서도 비싸고 여기 시세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드니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물정도 모르고 전철역도 가깝고 근데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이 너무 전철역이 멀었어서 전철역 걸어서 20분 걸렸었거든요. 그 전에 살던 집은. 근데 이 집은 걸어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훨씬 가깝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 여기는 역세권이고 집 근처에 웬만한 거 다 있는 것 같고 사실 가보니까 또 웬만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는 막 그런 생각을 했죠. 나름 여기는 전에 사는 집보다 번화한 것 같아. 이 집으로 오자. 그래서 350불을 내고 그 집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집은 집주인이랑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이제 집주인 커플이 외국인이었고 집에 맨 처음에 집 공고가 올라왔을 때 뭐라고 올라와 있었냐면 집에 자기네 커플과 이제 또 다른 두 명의 커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네 명이서만 살 것이다. 그런데 집 안에 화장실이 너네 오운 화장실이 있고 또 오운 발코니가 있다. 그리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다른 부가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 그래 우리만 쓰는 화장실이 있고 우리만 쓰는 발코니가 있는 거면 그리고 따로 부가세 드는 것도 없으면 350불 낼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맨 처음에 집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일 끝나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휴무를 낼 수가 없어서 퇴근을 하고 조금 밤 늦은 시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허겁지겁 들어와 보니까 제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말했듯이 주방 공간이라든지 물건 넣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원래 딱 그 분리해서 절반을 나눠줘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쉐어하우스니까. 근데 들어가서 내가 내 주방 물건 어디다가 놓면 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5칸이 있으면 그 중에 맨 아래 한 칸을 주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한 칸을. 그거 너네 쓰면 된다고. 그래서 순간 되게 당황했는데 나는 밤도 많이 늦었고 빨리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어서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거기다 물건을 대충 집어 넣었어요. 대충 집어 넣고 냉장고에도 이제 물건을 넣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는 거의 풀로 아예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어디다 놓지? 하니까 진짜 맨 밑에 제일 작은 칸. 맨 밑에 제일 작은 칸 하나를 남겨놔서 거기다가 물건을 넣으면 된다고 되게 당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게 무슨 내가 남의 집에 지금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낼 만큼 내고서 쉐어하우스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많이 딱 상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그때부터 상해서 물건 대충 넣어놓고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심지어 접시라든지 프라이팬 이런 걸 놓을 자리는 아예 없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불만사항은 아니었던 게 이제 거기에 있는 식기류를 우리가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 식기류가 그렇게 많다면 우리 거는 안 써도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는 그냥 넣어놔도 되는 건데 일단 그거를 제치고 놓더라도 뭐 우리 간장이라든지 소금, 설탕 이런 걸 넣을 공간이 정말 맨 밑에 바닥에 요만한 칸 하나 있고 냉장고도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코딱지만한 자리 하나 줘. 문 칸은 아예 쓸 수도 없이 해놓고 그래서 물건을 넣어놓고 이제 배가 고파서 도착하자마자 그날 배가 고파서 뭐 좀 잠깐 먹을까 싶어서 이제 물건을 넣어놨던 그 칸을 내가 다시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뭔가만 벌레들이 후다닥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다 편안하게 있다. 한두 마리도 아니었고 제가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진짜 보고서 방금 내가 본 게 뭐지? 방금 내가 뭘 봤지? 그래서 내 친구한테 봤어? 그랬더니 봤다고. 근데 하필 그 순간에 집주인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여기서 물건 다 빼자. 물건 다 빼서 그 안에 쌀도 있고 다 있는데 바퀴벌레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바퀴벌레는 아닌 것 같았는데 비슷한 종류의 그런 벌레였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빼고서 꺼내놨더니 이제 그 같이 사는 남자애가 와가지고 왜 물건 안 넣어놨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물건을 못 넣겠어.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막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벌레? 무슨 벌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 인섹트, 버그가 있었다고 안에 그랬더니 그래? 이러고 되게 대수롭지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2차 멘붕이 와서 벌레 있는 집에서는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그 시골 타즈메니아에서도 살아봤고 그 시골 케언즈에서도 살아봤는데 거기서도 못 봤던 그 벌레들을 여기 시드니에서 볼 줄이야. 350불짜리 집에서 화장실도 보니까 오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 커플이 마스터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자기네 화장실이 있고 우리 화장실은 거실에 있는데 우리만 쓰는 거다. 근데 만약에 자기네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화장실을 이제 그 친구들도 같이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오운은 아니죠. 친구들이 얼마큼 놀러 오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발코니가 우리 방 앞에 하나가 있고 걔네 방 앞에 발코니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걔네 방 앞에 있는 발코니는 막 소파도 놓고 테이블도 놓고 되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인스펙션을 왔을 때 우리 방 앞에 있는 발코니는 자기네 신발이랑 막 창고처럼 뭐 물건 같은 거 넣어놨었는데 나는 당연히 오은 발코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사 왔을 때쯤이면 이걸 다 정리해 놨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발코니를 예쁘게 쓰고 싶었거든요. 걔네들처럼 의자도 사놓고 테이블도 사놓고 나만의 카페처럼 꾸며서 살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막상 들어왔더니 거기도 앉혀놓고 인스펙션 왔을 때 봤던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발 막 이런 거 잡동사니들 더러운 거 그런 거로 다 거기다 놨길래
아, 이거를 아직도 안 치워놨네. 내일 치워달라고 말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따로 치워놓던지 해야겠다, 얘네 그 베란다에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베개도 없고, 못도 없어서, 다음날 사러 갔어요. 집주인 여자애한테 제가 문자를 했어요. 베란다에 있는 너네 그 신발이랑 그런 것들 좀 내가 치울까? 아니면 너네가 치울래?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여자애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온 발코니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너네가 쓰는 6월 발코니는 아니다. 난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6월 발코니는 아니라서 너네도 자기네 발코니를 쓸 수가 있고 나도 너네 발코니를 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 있는 내 신발과 그런 물건들을 안 치울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우리 방문 바로 앞에 있는 발코니였어요. 난 그 방 바로 앞에 있는 발코니에 막 그런 쓰레기들 같은 거 놓은 것도 너무 싫고 그러려고 350 주고 그 집 들어온 거 아니었거든요. 내가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싶어서 들어왔던 거지. 근데 뭐 지네 발코니도 쓰라고 하는데 내가 지네 발코니 공유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각자 쓰고 싶다는 건데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딱 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어제 밤에 이사 왔는데 오늘 그 문자 보는 순간 와, 주방에 공간 만들어 놓은 거 장난 아니었지. 거기에다가 웬 벌레들도 장난 아니었지. 그리고 발코니까지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 내가 350불 내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루 빨리 얘기하는 게 더 좋으니까 서로. 왜냐면 거의 이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어제 밤에 들어와서 짐도 안 풀었을 때니까 오늘 그냥 당장 얘기하고 서로 빨리 각자 살 길 찾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죠. 그날 저녁에 가서 아무래도 이사를 우리는 나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 집에 발코니 문제도 그렇고 공간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애가 집주인 남자애가 화를 되게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되게 혼자 많이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었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2주치를 냈어요. 보증금 2주치에다가 일주일치 반값을 먼저 내서 총 3주치의 반값을 낸 거였죠. 근데 그 남자애가 아, 너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근데 나는 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인스펙션을 보러 왔을 때 그 여자애가 그랬었어요. 자기네는 길게 살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드니에서 되게 오래 살 생각을 하고 왔었던 터라, 아, 우리 여기에 한 번 들어오면 한 6개월 정도는 머무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집이 괜찮았을 때 얘기거든요. 집이 살만해야 6개월을 사는 거지. 집이 그 난리인데 어떻게 6개월을 살겠어요.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지금 얘는 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거지? 6개월 얘기는 뭐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단어 입력이 머릿속에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얼떨떨하게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계속 그러더라고. 자기는 보증금 못 준다. 어? 뭐 미니멈 6개월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길래 아, 일단 알겠다. 일단 알겠고, 우리,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일주일 안에 뭐 사람을 구하면은, 2주일이었나? 어쨌든 1, 2주 안에 사람을 구하면은 돈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안에 사람을 못 구하면 보증금 2주치를 절대 못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쪽 법 체계를 아예 모르니까 집 법에 대한 체계를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그럼 나도 좀 알아보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그러고서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이제 알아봤더니 사실상 우리가 계약서를 쓴 것도 없고 계약서를 쓸 시간이 어딨었어 진짜 계약서를 쓸 수가 없죠. 어제 밤에 들어왔는데
어제 밤에 들어오고 오늘 나간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근데 그거는 계약도 안 된 거죠, 사실은. 계약서도 안 썼지. 미니멈 6개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길게 지내면 6개월 정도 지낼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올렸던 공고에도 미니멈 최대 몇 개월이다 이런 말도 안 써 있었고 아무것도 뭐가 없는데 걔가 그렇게 우기는 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쪽 그 집을 집 주소를 인터넷에 치면 부동산에서 그 집을 올렸던 그 기록이 나온대요. 그래서 부동산 그거를 들어가 보니까 웬걸 그 집이 렌트를 500불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집에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걔네가 다 사서 넣어놨겠죠. 그리고 뭐 전기값 이런 것도 걔네가 다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 그거를 감안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500불짜리 집에 자기네는 마스터룸을 쓰고 그렇게 모든 공간을 다 쓰면서 우리한테 350불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날강도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알아보고 나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날 잠도 안 오고 내가 내 피 같은 이주치 보증금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게 걔네가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대요. 받을 방법이 그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걔네가 못 준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 잠도 못 자다가 내가 이제 걔네랑 대화를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막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막 적었어요, 노트에. 근데 또 영어로 적어놓고서 이제 가면 걔네가 이렇게 해서 볼까봐 한국말로 막 how 막 you are 막 이런 거를 한국말로 막 적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가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서 4시 앉았어요. 4시 딱 앉아가지고 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애 또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거의 물어 뜯으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부터 기분이 나쁜 얘기를 시작했죠. 첫 번째로 기분이 나빴던 건 내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집에 나의 스페이스가 너무 적었다. 주방 공간이라든지 냉장고가. 그랬더니 남자애가 무슨 그러면은 나는 니네가 짐을 얼마나 가져올 줄 몰랐었다. 니네가 짐을 그렇게 많이 왔었다면 자기한테 얘기했으면 자기가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 줬을 것이다. 근데 왜 너는 나한테 그런 솔루션도 제안해보지 않고 이렇게 집을 나가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절대 노멀한 케이스가 아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짐을 이만큼 가져오든 요만큼 가져오든 그 어느 집을 나도 이사 한두 번 다녀본 거 아니고 이사 정말 10번도 넘게 다녀봤지만 이렇게 내 공간 마련 안 해준 집은 처음이다. 원래 내가 짐을 얼마큼 가져오던지 간에 이 집은 쉐어하우스이기 때문에 나의 공간 절반은 그냥 마련해놔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니네가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을까? 그리고 말꼬리 자꾸 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케언즈에서도 살았었고 타지에서 살았었고 지역 이동을 많이 한 탓도 있고 단기 쉐어도 들어간 적이 있었으니까 이사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다. 제가 이 집에 벌레도 나는 너무 충격적이다. 왜냐면 벌레가 진짜 낮에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낮에는 없는데 희한하게 진짜 해만 지면 그러니까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벌레가 후다닥닥 사라져요. 그리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 밤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물 한 잔도 못 마실 정도로 주방에만 가면 온 군데에 그 벌레들. 내가 벌레 얘기도 그래서 했더니 뭐 벌레는 호주 어디를 가도 있다고. 시드니 어디를 가도 벌레가 있대요. 내가 다녀본 데는 그럼 왜 없어? 그 너무 웃기잖아요. 뭘?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벌레 많은 집도 처음이고 나는 아파트라고 해서 벌레 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 단독 하우스보다 더 많아. 그러고 나서 내가 발코니 얘기도 했죠. 그랬더니 남자가 갑자기 발코니 치워줄게. 너네 혼자 다 써.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내가 네 여자친구가 이미 싫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 치워줄 생각 없고 너도 우리 발코니 써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미 나는 기분이 너무 많이 상했고 너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보고서 너네가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거는 너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했더니 뭐 그냥 잠자코 또 이러고 듣고 있더라고요. 듣더니 내가 어쨌든 이주치 보증금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그 6개월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냐.
계약서가 있는 거니? 그랬더니 계약서는 없다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자기네는 돈이 지금 없대요. 우리한테 받은 돈을 이미 다 부동산에 넘겼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돈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럼 부동산 번호를 달라고 내가 부동산이랑 1대1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또 막 부동산이랑은 또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또 자기네와 우리의 문제인 거지 부동산과 문제는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자기네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도 답답한 거죠.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너네 친구들 중에 영어 좀 잘하는 친구 없냐고. 그러면은 통화를 걸어 놓고서 우리 중간에 말을 좀 통역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친구의 매니저님한테 또 그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또 호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셨던 분이어서 영어를 정말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죠. 했더니 이제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계약서는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계약서를 쓸 시간이 없었다. 왜냐면 우리가 어제 들어와서 오늘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6개월을 지내야 한다는 거를 증명을 할 거냐. 그랬더니 너네가 애초에 들어올 때 6개월 지낸다고 하지 않았냐. 너네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우리가 사람 못 구하면 그동안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에 대립이 계속 이어지다가 근데 사실 이해는 가요. 사람 못 구하면 자기네도 좀 힘들겠지. 왜냐면 우리가 들어올 때도 한 3주 동안 방이 비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합의를 봤던 게 일주일은 살고 어차피 일주일치는 먼저 냈으니까 일주일은 살고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사람을 구하면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주고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한 주치만 돌려주겠다. 근데 그걸로 그냥 오케이 합의 봤죠. 왜냐면 저는 아예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걔네가 끝까지 못 준다고 하면 못 받는 돈이래요. 그래서 와 나 그냥 이주치 날렸구나 돈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주치라도 받아서 다행이었죠. 일주일 동안 사람은 못 구했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에 걔네가 글 올린 것도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막 댓글에 사람들이 집값 비싸다고 뭐라고 막 욕 써놓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못 구할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들어왔던 게 바보였지. 3주 동안 집이 비어 있었던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쵸? 그리고 집이 우리 일주일 지내면서도 전기값이랑 이런 게 무료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빨래 돌리고 나서 건조기를 사용했거든요. 건조기가 있으니까 사용을 했죠. 근데 막 건조기를 돌려놓으면 어느새 와서 꺼져 있고 지네가 꺼놓은 거예요. 어느새 와서 코드 뽑아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그래도 꿋꿋하게 사용했더니 건조기 쓰다가 정전된 적 있다고 건조기 쓰지 말라고 믿을 수가 없어. 뭔 거짓말을 그렇게 건조기 쓰다가 정전 안 돼요. 걔네 없었을 때, 나 썼을 때 정전 안 됐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 어쨌든 그래서 건조기도 못 쓰고 뭐만 하면은 후다닥 와가지고 뭐 이거 할 때 저거 해라. 조용히 다녀라. 문 조용히 닫아라. 뭐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일주일 잘 버티고 지금의 집으로 안정적으로 이사를 성공했죠. 다른 지역에서 이사하면서도 사건이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닌데 사건이 크고 작게 몇 번은 계속 있었는데 이 정도의 사기는 처음이에요. 이 정도의 큰 사건은 없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진짜 집 앞으로 함부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을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배웠다고 생각을 해야죠. 볼 수 있나요? 지금 사는 집은 보이나요? 뷰가 되게 좋습니다. 뷰를 보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밤하늘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딱 나가면 되게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지금 집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